원통도 공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도 공차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렇죠. 제 배죠. 자, 배가 나왔어요. 이 그림을 올려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지금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요. 원통도 공차하고 원주 흔들림 공차하고 개념을 모르겠다. 헷갈리겠다.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제 배를 딱 올렸어요. 자, 일단 원주 흔들림 공차는 축심을 기준으로 1회전을 시키죠. 1회전을 시켜서 다이얼 인디케이터로 측정을 해요.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딱 대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어떻게 돼 있죠? 여기 값 한번 측정을 하고 1회전이 딱 됐을 때 회전이 되면서 요 높이에 차하고 측정이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그래요. 한 바퀴 돌렸을 때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측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최저값이 이 정도, 이쪽 부분이 삥 돌아서 위로 올라왔을 때는 조금 높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가 딱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뭘 규제하죠? 이 폭. 높이의 최대 높이가 있고 최저 높이가 있죠? 요 차이를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원주 흔들림 공차.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기준을 뭘로 잡았어요? 배꼽으로 잡았죠? 배꼽으로 잡아서 요걸 기준으로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지금 규제하는 것이 원주 흔들림 공차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데이텀이 필요했죠. 여기 있는 데이텀이 뭐예요? 이 데이텀 이름이 뭡니까? 배꼽이죠? 배꼽. 데이텀 이름은 뭐죠? 설계자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배꼽이라고 도면에다 쓰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배꼽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 도면을 쑥 둘러봤더니 A라는 데이텀을 누가 아무도 안 썼네요. 그럼 A부터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텀 이름 A 이렇게 부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요 폭은 얼마죠? 요 폭이죠? 요 화살표, 파란 화살표에서 요 파란 화살표까지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를 내가 지정해 준 만큼 여기다 적용을 하라는 거죠. 이 폭을 벗어나지 않게끔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원주 흔들림 공차였어요. 요 가격 시험 볼 때는 요 값이 뭐죠? 그렇죠. IT 5등급의 공차표를 찾아서 집어 넣으시면 됐어요. 자, 그럼 원통도 공차는 무엇입니까? 자, 어느 분이 인터넷에 되게 심각한 고민 글을 올렸어요. 본인 허리가 짝대기래요. 그래서 한쪽 허리는 굴곡이 이렇게 있고 한쪽 허리는 일자래요. 그게 너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법 없죠. 이제 평생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원통도 공차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 분의 고민은 안쓰럽긴 하지만 그분의 허리가 어떻게 된 거죠? 원통도 공차가 틀어진 거예요. 그죠? 자, 원통도 공차가 틀어졌습니다. 이쪽은 잘록하고 이쪽은 일자 허리예요. 측정 방향이 어떻게 되죠? 아까 원주 흔들림 공차는 이쪽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을 했는데 원통은 상관없죠? 이쪽 방향으로 그냥 측정을 해서 굴곡의 차가 있잖아요. 제일 높은 부분 그리고 제일 낮은 부분, 이 부분을 규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원통도 공차죠. 자,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가 없죠? 제가 배꼽 기준으로 안 잡았죠? 배꼽을 기준으로 잡지 않았어요. 왜요? 옆구리가 쑥 들어간 게 배꼽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잖아요. 전혀 상관없죠? 회전시킬 건가요? 회전시킬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필요 없어요. 이게 기준이 아무리 똑바르다 그래서 옆구리가
이렇게 오목하거나 아니면 일자거나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측정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원통도 공차라는 것은 데이텀이 필요 없는 공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텀이 없어요. 배꼽을 기준으로 얼만큼 휘어야 된다.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휘는 정도가 굴곡의 정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굴곡의 정도의 높낮이가 얼마이다 라고만 규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원통 표면에 굴곡의 높낮이가 어느 정도만 되면 된다 라고 규제를 해주는 거죠. 그게 원통도 공차예요. 데이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필요 없는 것이고 데이텀이 안 들어가요. 무조건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자, 이 뜻은 뭐죠? 굴곡의 폭을 규제를 하고 싶다는 거는 완전한 원통 형상이 있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완전한 원통 형상,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 완전한 원통 형상에서 벗어난 정도만 규제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난 정도만. 그죠? 그게 원통도 공차입니다. 그래서 측정 방향이 지금 좌우로 측정하잖아요. 물론 여기 하나만 측정하는 게 아니겠죠. 자, 여기 하나만 측정하는 건 아니겠죠. 왔다 갔다. 지금 제 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도 잴 수 있고 여기도 잴 수 있고 이런 데는 굴곡이 심하단 말이에요. 초콜릿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몇 번 측정을 해보니까 다 측정을 해도 어떤 부분에서 측정을 해도 그 폭, 여기서 굴곡진 부분의 최고 높이하고 최저 높이의 차이가 0.09를 벗어나지 않게 해줘라. 원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줘. 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원통도 공차입니다. 이해가 쉽죠? 자, 이제 원주 흔들림 공차하고 원통도 공차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배를 오픈했어요. 그죠? 자, 봅시다. 원통도 공차. 그래서 원통도 공차. 여러분 운전면허 대부분 다 있으시죠? 운전면허 기능시험 볼 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공식이 있죠? 핸들 2바퀴 반 돌리고 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이런 공식이 있죠. 원통도 공차도 공식처럼 집어넣으시면 돼요. 어디 들어가냐면 편심 구동 장치에 보시면 편심축 있죠. 편심축 요런 부분 편심이 져 있는 데다가 원통도 공차를 꼭 넣어줍니다. 반드시 들어가요. 이거는 공식처럼 들어갑니다. 고로 이 위치는 외우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원통도 공차가 들어갑니다. 여기다 만약에 원주 흔들림 공차를 넣으면요? 안 되죠. 중심 축선이 들어가고 데이텀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주 흔들림 공차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오차예요. 이만큼이 오차. 지금 이게 20파인데 공차가 15파이다. 15mm다. 이러면은 이게 공차입니까? 이거 공차 아니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원주 흔들림 공차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죠. 편심축 같은 경우에는. 편심축에 편심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심축 전체에다가 이거 다 넣으라는 게 아니고 요 부분, 편심축에서도 편심된 부분 있죠? 이렇게 편심된 부분에만 원통도 공차가 들어간다. 자, 아마 요거 외에는 시험에서 넣을 일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편심 구동 장치가 나온다거나 또 뭐가 들어가죠? 펀칭 머신에도 들어가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위에다 어떤 거를 딱 올려놓고 회전을 하면 회전 운동이 직선 운동으로 바뀌게 그렇게 해주는 장치들의 편심축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제일 높은 상태의 위치. 직선 운동을 하는 슬라이더가 제일 높은 상태에 있는 위치가 이 위치죠. 근데 한 바퀴가 축이 쭉 돌았단 말입니다. 돌면 어느 위치까지 돌아가죠? 편심축의 이 볼록한 부분이 이번에 밑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맞아요? 맞죠? 그럼 여기가 최저값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최고값이 되고 요만큼의 직선 운동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게 편심축 아니에요. 자, 이런 편심축이 들어갈 때 요 부분에 공식적으로 원통도 공차가 들어간다. 운전면허의 공식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뭐가 필요 없다 그랬죠? 배꼽 필요 없다 그랬죠? 배꼽 필요 없으니까 뭐 안 붙었어요? 데이텀 절대 안 붙습니다. 데이텀은. 데이텀 넣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은 뭘로 넣어주죠? 원통도 공차를 넣는 기준, 지름. 그 부분의 지름이요.
이렇게 편심축이 있으면 편심축도 어쨌든 지름이 있죠. 요 부분에 지름이 있죠. 요거. 자, 그 지름 기준으로 넣어줘요. 지금 35파이라고 하네요. 시험 볼 때 IT 5급 사용하죠. 자, IT 5급 등급을 기준으로 하고요. 30에서 50 사이에 들어가는 기준이네요. 이 녀석이, 그죠? 30에서 50. 35니까 30에서 50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IT 5등급일 때 기아공차 11 마이크로미터. 여기서 표시된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죠. 그죠? 그 밀리미터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11 마이크로미터 곱하기 1000분의 1. 이거 만인가요? 자, 1000분의 1이죠. 공 4개. 1000분의 1 곱하면 0.011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심축에 무조건 붙는 공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게다가 옵션이 하나 더 따라붙어요. 평행도 공차도 같이 따라붙어요. 아예 패키지로 딱 자리를 외우십시오. 평행도 공차는 자, 또 다른 평행도 공차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준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미 반드시 들어가고요. 평행도 공차도 같이 붙는다. 자, 축선에 대비해서 요 면이 평행한 정도를 규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이 평행한 요건, 이 면이 평행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수가 어디죠? 폭이죠, 폭. 얘가 지름이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고 얘가 폭이 커질수록 만약에 경사가 삐딱해졌다 그러면 삐딱한 경사가 점점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 지수가 어디가 돼야 돼요? 폭이 돼야 되죠.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치수, 그 치수를 기준으로 삼는 거니까. 그래서 평행도 공차는 요 폭을 가지고 기아공차 IT 5급 적용을 하죠. 자, 폭이 20이니까 18에서 30 사이에 속하는 수치가 되겠죠. 9예요. 9 마이크로니까 0.009예요. 근데 파이 방향은 뭐죠? 축심이 위아래로만 움직이라는 법이 없죠. 이렇게 지금 측면도에서 보시면 위아래로만 축심이 흔들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좌우로도 흔들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궤적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원이 되죠. 원이 되기 때문에 축이 요 원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좀 주겠다라고 해주는 게 파이 표시예요. 그래서 0.009mm 이내에 파이, 그러니까 0.009 파이의 원 안에서는 축심이 어디서 위치해 있든 간에 공차로 허용해 주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심축에 붙는 공차다. 요 두 개는 그리고 항상 패키지로 요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실 때 원통도 공차 어디에다 들지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편심축 나오시면 기계적으로 바로 붙이세요. 그냥.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원주 흔들림 공차하고 원통도 공차하고 아직까지도 헷갈린다고 하시면 이제 안 되겠죠?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통도 공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